열린시장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전문가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유성지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작전명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주 이슈였던 그 삼성그룹에 대해서 좀 작전명을 정해봤는데요. 삼성그룹의 스타일 변화에 주목하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삼성그룹의 스타일 변화에 주목하자. 이렇게 좀 정하신 이유 자세히 들려주세요. 일단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우리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자사주 매입 규모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배당 정책이나 자사주 매입 정책의 큰 변화를 아마도 앞으로 좀 이끌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내용들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좀 참고를 했고요. 또 하나는 또 화학 사업 부분을 나머지 남아있던 부분들을 다 전량 매각을 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일단 삼성그룹이 앞으로는 특정 업종에 좀 집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좀 주목을 해보자는 뜻에서 작전명을 정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삼성그룹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 네. 미션으로 어떤 점들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삼성전자의 그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요. 거기서 투자 기회를 조금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그룹이 잔여 화학사업 부분을 다 매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이슈로 또 잡아봤고요. 그럼으로써 다른 사업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런 가정들이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을 좀 예상케 하지 않나. 그랬을 때 또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삼성전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주주 친화 정책. 사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 참 반기는 그 요소예요. 네, 저도 그 리포트를 볼 때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많이 비교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대만보다 우리나라가 실질 배당률이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기업, 그저 역량의 기업이라면은 당연히 배당을 한 3배 정도 주는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같이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그동안 배당에 인색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50%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에서 적극적인 그런 배당 정책이나 자사주 매입 정책, 그러니까 친화 정책을 쓰지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대주주들의 물량, 오너 일가들의 지분이 상당히 적었던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부들을 매각하고 합병을 추진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어떤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삼성그룹 오너 일가들의 지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인 변화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오너 일가들의 지분이 높아지면서 배당 정책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큰 흐름의 방향,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내년 2월까지만 4조 원을 이미 쓰겠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남은 7, 8조도 꾸준히 또 자사주 매입을 해 나갈 것 같고요. 배당 같은 부분들도 지금 보니까 연간 이제 잉여 현금 흐름 이익의 30%에서 50%까지도 그 재원으로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지금 또 내년부터는 분기마다 배당제를 도입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이런 삼성그룹의 주주 친화 정책이 계속된다면 삼성그룹 전반적으로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삼성그룹의 자녀 화학 사업 부문 매각. 삼성 테크인도 떼내더니 이제는 이제 화학 부문을 다 이제 롯데로 좀 보내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작년에 그 삼성 테크인 이제 팔았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이제 남은 이제 사업 부분을 다 지금 일제히 롯데 케미칼 쪽으로 이제 매각을 했는데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그룹이 워낙 그룹사들이 그동안 많았고 그렇게 이제 번잡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이건희 회장 체제에서 이재용 회장 체제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제 주력 사업으로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업부들을 정리해 나가는 단계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삼성그룹이 이제 나머지 이제 화학 사업들 다 판다는 것은 결국은 전자 쪽, 그죠? 그리고 지금 또 집중하고 있는 쪽이 바이오 쪽. 그리고 이제 금융계열사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 툴로 해서 집중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투자 기회도 아마 그런 기업들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삼성전자 인적 분할로 지주 부문과 삼성물산의 합병 가능성 거죠. 네, 향후 이제 시나리오인데 네, 어떻게 볼까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시나리오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오냐면 핵심적인 것은 이재용 그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오너 일가들의 지분율을 삼성전자의 지분율을 확대하기 좋은 방향이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삼성 SDS부터 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까지 우리가 그 추이를 쭉 보면 결국에는 이재용 일가의 지분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 왔어요. 아니다 했지만 몇 년 동안 보면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돼 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근데 바로 합병했을 때는 지분율 높이가 힘들어요. 삼성전자가 워낙 지금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업 부분의 비중이 크니까 그 지주회사를 설립을 함으로써 그죠?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 부분은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이 지주 부분하고 합병을 함으로써 오너 일가들의 지분을 확실히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대체적인 그런 시각 같고요. 저도 그 시각에는 상식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과정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렇게 또 합병을 통해서 지분율을 오너 일가들이 높여갔을 때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면 투자 기회가 또 나올 걸 판단되고요.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결국에는 그 삼성 저는 물산이 앞으로는 지주회사 성격, 그러니까 넥스트 삼성전자로서 삼성그룹 내에서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 보면은 삼성물산 안에 보면은 제일모직이 하고 있던 그 사업부인 바이오 기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또 SDS 같은 기업들이 또 나중에는 소프트웨어 쪽을 또 담당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의 그 핵심 축은 삼성물산이나 삼성 SDS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쪽에서 우리가 또 투자 기회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짚어봤는데요. 자 네.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업들이 좀 있겠고 네네. 또 어떤 부분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레이드망에 걸리는 그 종목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일단 그 지주회사 체제로 넘어간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삼성물산으로 판단됩니다. 삼성물산은 또 바이오 사업이 또 중심축이기 때문에 이쪽을 키움으로써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이 향후 어느 정도의 자기의 그 경영 그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할 걸로 보이고요. 또 한쪽 측면에서 본다면 SDS 쪽도 지금 오너 일가 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도 아마도 소프트웨어 쪽이나 빅데이터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강력하게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그 덩치가 좋고요. 덩치가 크고 그동안에는 실제 조금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유입을 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로도 괜찮겠지만 장기로 보더라도 고배당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좀 고액 자산가 분들은 좀 긴 흐름에서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 관심을 두시면 되고요. 올해 제가 관심 종목으로는 한 종목을 뽑는다면 네. 단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너무 부담스러운 기업이긴 하지만 삼성물산을 좀 뽑아봤는데요. 지주회사로서의 그 가치를 우리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뭐 퍼나 PBR로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아마존 같은 기업도 퍼가 500이 넘어가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큰 줄기로 봤을 때 삼성그룹 내에서 어떤 기업을 키울 것인가 본다면 삼성물산이 가장 유력한 기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성시 운영력과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코스피가 잠시 하락 반전됐다 다시 플러스권 올라섰는데요. 지금 5포인트 정도의 상승 2034선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1.5%가량 나오고 지금 LG화학도 상승폭을 좀 더 키우면서 3% 넘게 오름세가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종목 고민 여전히 좀 많으실 텐데요. 12시 증시 타파 시간에 그 고민을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접수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을 이용하셔서 지금 전화 주시면 12시에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